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숨어있는 얼음 세계들이죠. 이곳에는 지구보다 50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십억 년간 잠들어 있던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혜성의 고향이자 잃어버린 행성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 신비한 영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왕성 너머 30천 문리니부터 50천 문단위에 이르는 광대한 공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단순한 소행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존재들이죠.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의 암석 덩어리들과 달리 이곳의 천체들은 메탄, 암모니아, 물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어떤 열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얼음들은 영원히 녹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죠. 이런 독특한 환경 때문에 이곳의 천체들을 소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카이퍼 벨트 천체, 줄여서 KBO라고 하죠. 위치도 다르고 구성 성분도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해왕성 궤도 너머에 위치한다는 특징 때문에 해왕성 너머 천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카이퍼 벨트의 규모가 우리가 익숙한 소행성대보다 무려 200배나 크다는 점입니다.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KBO의 총 개수는 소행성대 천체보다 최대 200배까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행성대 전체 질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소행성 세레스와 거대 소행성 베스타, 팔라스, 주노를 모두 합쳐도 카이퍼 벨트 전체 질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해왕성이 이 모든 KBO들의 궤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죠.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행성들의 중력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궤도 공명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성이 별 주위를 2바퀴 돌 동안 다른 행성이 3바퀴를 돈다면 2대3의 궤도 공명이 발생하는 거죠. 현재까지 관측된 KBO들 중에는 해왕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2바퀴를 도는 일대 이 공명 상태의 천체들을 투티노라고 부르고요. 해왕성이 2바퀴 도는 동안 3바퀴를 도는 2대3 공명 천체들은 플루티노라고 분류하죠. 이렇게 해왕성은 자신의 궤도 운동을 통해 수많은 KBO들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카이퍼 벨트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해보면 태양으로부터 약 30천 문단위에서 50천 문단위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1000문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인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의미하는데요. 즉,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들은 지구보다 최대 50배나 더 멀리 태양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태양빛의 양이 극도로 줄어들고 복사열도 거의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천체도 내행성들처럼 뜨겁게 달궈지지 않죠. 카이퍼 벨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의 형성 과정과 비슷하게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에 따르면 카이퍼 벨트 천체들은 처음에는 가스 행성 근처 지역에서 형성된 태양계 초기의 잔재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성 같은 행성들이 다른 행성과 궤도 공명을 이루면서 중력의 총합이 점차 이 천체들을 멀리 밀어내어 현재의 50천문단위 위치까지 이동시켰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KBO들은 수십억 년 동안 영구적으로 동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천연 타임캡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긴 분화구가 비와 바람에 의한 침식,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질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이 사라지죠. 하지만 KBO들에는 지질 활동이나 침식 현상이 전혀 없어서 표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수십억 년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질량이 소행성대보다 200배 이상 크다는 사실과 우리가 아직 모든 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천체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외에 다른 외소행성의 존재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천문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작고 멀리 있는 천체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카이퍼 벨트에서 세계의 대형 천체인 외소행성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가 발견되었죠.
처음에는 에리스가 명왕성보다 약간 더 크다고 추정되면서 전설적인 행성 X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명왕성의 실제 지름이 약 2370km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결국 명왕성이 에리스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년간 천문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태양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바로 해성의 출처였습니다. 해성이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양계의 가장 멀고 차가운 지역에서 온다고 추측하고 있었죠. 1943년 과학자 케네스 에지워스는 해왕성 너머 영역에서는 원시 태양 성운의 물질이 행성으로 뭉쳐지기에는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수십억 개의 작은 차가운 천체들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는 태양계 초기에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물질대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벨트가 현재에도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KBO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유명한 헨리 해성 같은 단주기 해성들이 원래 궤도를 이탈하여 태양을 향해 날아온 KBO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KBO가 궤도를 벗어나 해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서 자연위성이 되기도 합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과 토성의 위성 포이베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두 위성 모두 각자의 행성 주위를 도는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천문학자들은 이들이 행성과 함께 형성된 게 아니라 나중에 중력에 사로잡혀 위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절벽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KBO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실제로는 천체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관측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 지역의 천체들이 지구나 화성 크기의 미지의 행성에 의해 쓸려 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명왕성이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천체이긴 하지만 실제로 명왕성과는 다른 첫 번째 KBO가 발견된 건 1992년의 일이었습니다. 천문학자 데이브 주잇과 제인 루가 1987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의 끈질긴 탐색 끝에 하와이 대학의 2.2m 망원경을 사용해 태양으로부터 44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서 붉은 점을 발견한 거죠. 이 천체는 처음에 스마일리라는 이름을 받을 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992 큐비르로 분류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1992년 이전에 이미 카이퍼 벨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NASA의 파이오니어 10호 우주선이 1983년에 해왕성 궤도를 넘어 카이퍼 벨트 지역에 처음 진입했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명왕성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얼음 세계들을 탐사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실제로 KBO를 조사한 최초의 우주선은 2015년 7월 명왕성을 근접 통과한 뉴 호라이즌스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2019년 1월 1일에 아로코스라는 두 번째 KBO도 통과했는데 이때 촬영된 이미지에는 부분적으로 납작한 눈사람을 연상시키는 이중구조의 독특하고 붉은 천체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로코스는 실제로는 수십억 년 동안 융합되어 있던 두 개의 작은 천체가 결합된 형태였죠. 표면이 매끄럽고 큰 충돌구가 없어서 생성 이후 최소한의 변화만 겪었음을 보여주는 원시적인 존재였습니다. 2018년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먼 거주자가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시로 2018 VG18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은 외소행성은 발견팀이 애정을 담아 파아웃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120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2021년에 파아파아웃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천체가 발견되면서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처음에 명왕성보다 약 10% 더 크다고 여겨진 에리스가 발견되면서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태양 주위를 약 560년 주기로 공전하며 거리는 38천문 단위에서 98천문 단위까지 변하는 에리스는 디스노미아라는 작은 위성도 가지고 있었죠. 에리스가 발견되자 천문학자들은 이를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이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하면서 명왕성, 에리스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쿠베와 노스라고 알려진 독특한 천체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크기와 길쭉한 궤도가 특징인 이들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뜨거운 쿠베와노스는 궤도가 더 길고 기울어진 편이며 차가운 쿠베와노스는 둥글고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카이퍼 벨트와 유사한 구조는 다른 별 주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잔해 원반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는 약 20%의 별에서 관측되었는데요. 별이 형성된 후 처음 1000만 년 동안 행성이 만들어진 뒤 남은 먼지 잔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존스 호키스 대학의 빈 렌이 이끄는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미니 천문대를 활용해 HD 91089 별을 둘러싼 잔해 원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200배 정도 젊고 10% 더 뜨거운데 중심이 46천 문단이고 폭이 약 25천 단위인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된 카이퍼 벨트 유사체 중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여줍니다.